타임즈입니다. 주제들을 최근에 보게 되면 앞에 꼭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SVB 이러더니 오늘은 또 CS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내용 자체는 뭐 충격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을 오늘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미국 넘어 스위스인 것 같습니다. 예, 참. 혼조 마감됐는데 어땠습니까? 네, 크레디트 스위스 충격에 미국 시장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대신 시장 초반에는 급락으로 출발했다가 장 후반에는 반등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네. 일단은 다우는 0.8% 하락, S&P 500은 0.7% 하락,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들, 빅테크 주식들은 지금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넷플릭스,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강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2월 PPI가 전년 대비 4.6%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5.4%였고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이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0.3% 상승이었습니다. 두 개 다 모두 예상치 하회했고요. 근원 PPI는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제외한 건데 전년 대비로는 4.4%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5.2% 상승이었기 때문에 예상치 역시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 0.4% 상승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상품 가격 하락 영향이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 특히 이제 계란하고 음식용 쪽에서의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특히 계란 가격이 36% 정도 급락을 하면서 상품 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2월 소매 판매도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1월에 3.2% 증가보다 크게 좀 후퇴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어느 정도는 소매 판매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소매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록 자산운용 CEO는 은행권의 발작 가능성 지금 위기 규모를 가늠하기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더 많은 발작과 폐쇄 다가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물가 상승률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미국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의 1.5%에서 0.4%, 3% 감소한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시장이 불안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금 은행들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면 경제 성장에 중대한 영향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레미 시걸 교수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25bp 인상하겠지만은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일시 중지 신호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은행권 사태 없었을 때는 3월 FOMC가 한 50bp가 거의 가는구나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는 동결 얘기까지도 심심치 않게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하나씩 보면요. 크레디트 스위스의 충격이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SV 뱅크처럼 미국 당국이 커버를 한 것처럼 스위스도 또 커버를 또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전문가님 보시기에 이거는 이제 일단락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번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일단락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전염병처럼 이 미국 지역은행에서 네네. 크레디트 스위스는 글로벌 은행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전염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가 위기였을 때 인수를 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섰는데 추가적인 증자나 이런 거 유동성 지원 안 하겠다라는 소식에 네.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스위스에서는 결국에는 유동성을 지원을 하겠다는 소식에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스위스 당국 쪽에서 커버를 한 게 미국 증시가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었던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2월에 경제 지표들이 될 텐데요. 산업 생산입니다. 하회했고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2월 PPI가 둔화되면 앞으로 나올 소비자 물가 지표도 같이 좀 둔화되겠죠. 그렇죠. 생산자 물가지 있으니까 당연히 CPI에도 소매 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네. 뭐 지금 예상보다는 뭐 전부 다 하회하면서 뭐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뭐 시그널이 약간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지표가 또 2월에 소매 판매가 되겠습니다. 예상치에 부합은 했는데 앞서서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1월에는 진짜 깜짝 증가를 했었다가 2월에는 또 다시 이렇게 또 하락으로 전환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FOMC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를 올리기가 참 껄끄러워졌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FOMC 그 연준은 결국에 뭐 지표라든가 금융시장에 지금 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뭐 다 고려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뭐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소매가 줄어들 것이 소비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역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대출도 조금 더 이제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은 쓸 돈은 조금 더 없어지지 않겠냐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블랙록 CEO도 전문가님하고 똑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은행권의 발작 가능성을 좀 미리 가늠하기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러는데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어제 지역은행 하나 또 이름은 정확히 제가 뭐 기억은 못하지만 하나 또 파산했고. 그랬군요. 지금 얘기가 들리는 거는 지금 180개 이상의 지역은행들이 이번 사태로 지금 영향 미칠 것이다. 뭐 파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상황이 점점 번지게 되면 미국 그 은행권들에 대한 그런 근간이 좀 많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 이제 미국의 GDP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성장률을 더 낮추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뭐 연준한테도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지금 미국 지역은행들이 뭐 그 지역 대형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이나 웰스파고, 시티 이런 대형은행들도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역은행 상당히 많이 거래하고 있다. 거기서 대출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서 은행 대출이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요. 그러면 연준이 뭐 0.5% 금리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에 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제레미 시걸 교수의 발언들도 좀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게 또 인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레미 시걸 와튼 스쿨 교수 말고도 다른 투자업체의 CEO인 레리 맥도날드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뭐 여기서 그 사람 이름이 유명하지 않으니까 안 갖고 나왔어요. 그 사람도 7월 이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소폭 이런 소수 의견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렇군요. 자, 이제는 금리 인하는 뭐 약간 매파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도 없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항상 좀 봐드리는 게 CME 패드워치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많이 변화가 온 흐름인데요. 지금 동결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높아졌죠. 어제 30%였는데 지금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5bp 조금 올리자. 이거는 69% 거의 70%였는데 지금 49%까지 내려가 있죠. 오히려 동결에 힘이 많이 쏠리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이제 50bp 인상하자는 거는 계속 재료를 보여주게 되면서 일주 전과 한 76%였었거든요.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른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분위기 전환 속에서 국내 증시가 또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뭐 미국 증시 뭐 약간 이제 막 큰 폭으로 빠졌다가 반등으로 이제 좀 돌아섰고요. 뭐 일단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본다면 조금 반등의 여지는 아직 공간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400선 한번 테스트를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이번 주말 이번
내일까지라도 한번 테스트 해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과연 이 코스피 상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잘 지켜보면서 오늘 장도 한번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